네, 오늘 뉴스메이커 서울시장 예비 후보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아는 분은 아주 좋아하는데 모르는 분이 더 많을 수도 있는 분입니다. 시대전환 대표 조정훈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소개해도 섭섭하지 않으시죠? 전혀 아닙니다.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했냐면 저는 조정훈 의원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유,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지라고 하지 마시고. 노골적으로 좋아해 주셔서. 예. 예. 먼저 궁금해하는 우리 시청자들이 많으시니까 조정훈이 누군가, 시대 전환이 당이죠. 맞습니다. 무슨 당인가 소개를 좀 하는 게 예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일단 제가 좀 설명을 먼저 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번에 이제 그 비례정당을 만드는데 여러 정당을 합쳐가지고 만들었죠. 연합정당을 만들었죠. 연합정당을. 네. 그때 이제 시대전환이 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열린민주당이 있는 거고 시대전환이 있는 거고. 제대로 설명하고 열린민주당은 있나요? 따로 당을 했고 예. 더불어시민당의 시민 후보들과 기본소득당, 예. 그다음에 시대전환 이렇게 참여했었죠. 더불어시민당으로 안 들어가고. 더불어시민당으로 선거를 하고 예. 선거 이후에 저는 저의 원당인 예. 시대전환으로 복당했습니다. 복당이 된 거죠. 예. 제명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왜 더불어시민당으로 안 들어가고 시대전환당으로 남으셨나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고요. 처음에 이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 때 저희 외에 다른 여러 정당들 언급된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선거를 하고 당선이 되면 각자의 당으로 돌아가서 21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한다라는 게 계약서의 약속이었고요. 계약을 지켰습니다. 시대전환 이름이 참 좋았어요. 어떤 분들이 함께 한 당이었습니까? 시대전환은 당원의 80% 이상이 30대, 40대입니다. 아, 이분들이 뭐냐 하면 생활인들입니다. IMF를 맞고 쉽게 얘기하면 한 명이라도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 주는 사장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그 사장님 비위 맞춰가면서 한 달 한 달 월급 받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아는 생활인들이 우리 삶의 퍽퍽한 모습들을 좀 바꿔보고 싶어서 만든 신생 정당입니다. 예. 뒤에 아무도 없었고요. 예. 농담 삼아 정치 빼곤 다 해본 사람들이 만났다. 정당 창당하는 과정에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어렵더라고요. 돈 버는 건 좀 할 줄 아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예. 정당이 이렇게 만들기 어려웠는지 그렇지. 선거법이 이렇게 그냥 촘촘하게 실은 새로 시작하는 분들에게 더 좀 엄격하세요. 예. 선거법이. 예. 그래서 그런 걸 뚫고 나오는데 왜 우리가 정치를 하는가? 왜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는가?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정치 벤처다. 정치 벤처. 벤처. 우리는 정치 벤처다. 예.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대기업도 필요하다. 하지만 누군가는 벤처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거기서 성공을 시켜야 사회가 바뀌는 거고 또 후배들도 나도 저거 한번 해볼래. 더 달려드는 거다. 예. 우리는 정치 벤처다. 예. 그래서 하루는 제가 당대표입니다만 이 전국 구상을 어떻게 할까. 또 그날 오후에는 복사용지가 어느가 가장 싸지. 어느 임대료가 가장 싼데 우리 당사를 만들어야 될까. 예. 벤처하는 분들의 마인드를 그대로 갖고 예.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무슨 정치 서비스를 해드려야 될까? 이 정치라는 업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이제 미래와 눈을 미래에 두고 다가오는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예. 하는 생활 정치인들의 당입니다. 정치 벤처. 네, 지금 시대전환의 유일한 국회의원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시대전환 대표고 원내대표고 그렇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면 네. 지금 정치를 이제 하게 됐고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저는 그전에는 좀 글로벌 떠돌이였습니다. 예.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고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공인회계사. 예.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CPA라고 부르는. 예, 최연소 합격했다고 들었습니다. 뭐 그땐 그랬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운이 좋아서 시험을 붙었는데요. 이제 그 연수를 하는데 15생활을 하는데 대차가 안 맞더라고요.
이게 대차가 안 맞는 회계사가 어떻게 회계사겠습니까? 아 이게 시험에 잘못됐구나. 그래서 제 그 한계를 느끼고 해외 유학을 떠났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예. 전공을 바꿨습니다. 그때만 해도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유학을 하면서 국가를 한번 공부해 보자. 그래서 이제 정치 행정 케네디 스쿨이라고 하죠. 예. 케네디 스쿨을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었는데 이제 저는 공직을 생각했는데 예. 뭐 고시 출신이 아니라 그땐 별로 길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외 생활을 시작했고 세계은행이라는 예. IMF는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예. IMF 세계은행 같은 이제 기관입니다. 예. 세계 금융, 세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인데요. 예. 거기에 아주 어렵게 삼수해서 입사를 IMF는 어떻게 들어가요? IMF도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예. 저희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IMF 고시라는 제도도 있고요. 세계은행 고시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예. 1년에 한 30명 뽑는데 한 10,000명 정도가 응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어렵사리 이제 IBRD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IBRD에 있었습니다. IBRD, IMF는 국제통화기금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IBRD에 계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IBRD라고도 하고 세계은행이라고도 예, 합니다. 세계은행을 삼수를 해서 들어가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때 왜 최연소 합격을 못했을까? 아유, 저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저의 이력서를 보면 어떤 분이 스펙 깡패라고 하시는데 예. 실은 이력서의 뒷면에 보면 실패가 훨씬 많습니다. 대학도 재수하고 예. 뭐 여러 가지로 재수 삼수해서 들어갔는데요. 그럴 때마다 인생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케네디 스쿨에서 정치도 공부도 하고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된지 아니 이제 뭐 네. 가상으로 얼마나 됐죠? 지금 9개월 돼갑니다. 9개월 됐는데 아직 4년이 안 됐지만 현재까지 대차 대조 봤을 때 어때요, 정치?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가 낯설진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정치는 처음이지만 지난 15년 동안 국제금융기구에 있으면서 국제 정치에 아주 깊숙한 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발칸반도를 독립시키면서 제가 코소보란 독립 과정을 책임졌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유럽과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치를 봤고요. 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재 부단장을 맡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왜 이 협상이 안 되는가, 국제 정치가 무엇인가, 또 뭐 우즈베키스탄 여러 나라를 만들면서 베이징으로, 워싱턴으로, 런던으로, 파리로, 브라셀로 매일같이 다니면서 이제 정부 최고위 관리들과 예. 협상과 대화를 진행했었습니다. 정치의 뿌리에 정책이 있고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치가 공허해질 수 있다는 것 배웠고요. 예.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소위 일머리, 정치의 일머리를 예. 간접적으로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조 대표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다른 이슈 안 하고 1시간 내내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좀 그러려고 생각하고 왔는데 서울시장 후보 나오셨으니까 그 얘기 하지요. 당선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아, 그래요? 네. 음. 벤처를 하는 사람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벤처를 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역사는 항상 특정 벤처, 어떤 벤처가 생각지도 않았다가 대박을 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당선되면 우리 정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쓸 것이다. 그렇겠죠? 예. 예. 근데 저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음. 아직도 우리 사회는 대기업만이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분들, 정치는 무조건 양당에서만 시작해야 된다는 분들에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 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어야 정치의 다양성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저는 본질적으로 부끄러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선거. 네, 선거를 하게 된 이유도 부끄럽고요. 1년 3개월 남짓한 임기를 위해서 500억 가까이 되는 혈세를 쓰는 그 이유도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시장 대행으로 1년 3개월 더 한다고 서울시가 망가질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선거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하면 이 선거를 의미 있는 선거로 만들 수 있을까? 비록 저도 신인이지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는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고민하던 여러 분들을 만났는데 뭐 정치계 어른들, 원로님들 만났는데요. 그것보다 더 저에게 이제 출마해야겠다라고 확신을 준 분이 어떤 중국집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분한테 작년이었으니까요. 내년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을 막 돌리세요.
별 관심 없으시죠? 예, 관심 없어요. 왜요? 나를 대리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라는 그 한마디. 예. 중국집 사장님이 대리할 만한 정치인이 없다라는 그 한마디. 저는 정치의 가성비가 이렇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10년 전 프로그램을 또 보는 것 같은 인물들, 우리를 다시 과거로 되돌릴 것 같은 정책들, 장난감 레고가 아닌 이상 절대로 지을 수 없는 65만 채, 30만 채를 1년 3개월 동안 짓겠다는 공약들을 보면서 왜 시민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포기하시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선거에 관심이 없고요. 이번 선거는 능력이 있는 유능한 서울시 행정가를 뽑는 선거다. 예. 폭박한 서울 시민들의 삶을 하나락도 좀 건드려 드리면서 그래, 이 사람이 내 대리인이었지.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희망을 갖고 투표해 본 지 언젠지 기억도 안 나지만 이번에는 이 사람에게 내 희망을 한번 줘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저를 보고 투표하실 수 있다면 저는 의원직을 걸고 이 선거를 해볼 만하다고 예. 판단을 했습니다. 조정훈 대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쪽 가슴 한쪽은 서늘해지고 이쪽 한쪽은 막 뜨거워지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3월 8일까지 만약에 출마하려면 의원직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의원직을 그만두면서까지 불확실한 서울시장 선거에 계속 뛰어드는 것이 시대 전환을 위해서나 또 조 대표를 위해서나 좋을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좋을지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계시죠? 네, 출마하기 전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희 당의 유일한 의원이기 때문에 공공재지 않습니까? 예. 공공재로서 이 공공재를 소유하는 분들과 의견을 나누는 건 당연한 과정이었고요. 출마 전에 꽤 격한 진지한 논의들이 거의 매일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우리가 의원 하나 만들려고 시작한 정당은 아니다. 다 자기 생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 생활인 정치를 하는 이유는 이런 선거라는 기회를 통해서 시대 전환의 비전을 알리고 새로운 인물, 다음 세대의 정치인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있다라는 기회를 우리가 놓친다면 정당이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의원 하나로서 지금까지 9개월 동안 감사하게도 많은 유권자 여러분들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셔서 당원들도 몇천 명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번에 시청으로 가자. 예. 네. 예. 그리고 이런 정책들 저희가 말씀드리는 시대를 전환한 정책들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화제될 수 있다면 예. 우리 역할 다 하는 거 아니냐. 아주 담백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일단 야당처럼 범여권은 좀 후보를 단일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일단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 그리고 시대전환의 조정훈 후보랑 차례차례 단일화를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협상 중인가요? 예, 오늘 실무 협상이 막 시작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적이고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는 그런 여론조사 방식은 1+1+1을 1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 표현으로 재미없음 진짜 죄다. 재미없으면 죄다. 네, 자 이거 명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과연 우리가 1+1+1을 어떻게 3, 5, 10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은 신선함과 또는 저는 농담 삼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계급장 띄고 예. 한번 정책과 비전으로 한번 예. 경쟁해봤으면 좋겠다. 예. 정책 경연장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정책들과 다른 후보들의 정책이 서울을 운영해 나가는데 어떤 정책이 좋은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직접 제가 시대전환 후보라서 찍는 게 아니고 저분이 민주당 후보라서 찍는 게 아닌 정책 경연장을 만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그래 저게 정치지 그래 저게 선거지라는 호응을 얻을 수 있으면 이건 승수 효과가 난다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조정훈 대표가 포함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토론이 될 것 같은데 요즘에 보면 이제 조정훈 대표 공약들도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만 가지고 또 이렇게 내놓은 공약들에 관심을 표하는 후보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가 안 되시면
그 주옥 같은 공약들을 임차해 주거나 그냥 무상증이하실 생각이 있나요? 네, 완전히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정책 맛집이라고 자부합니다. 정책 맛집. 예, 맛집은 찌라시란 말 하면 안 되죠. 전단지를 뿌리지 않습니다. 네. 공약 발표하니까 후보님들이 관심을 막 가져주십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주사일제 같은 주 거. 4일 근무. 네, 월화수목 토토일. 예. 월화수목 토토일. 만약에 목요일날 서울시장이 되시면 서울시청 공무원들은 그때부터 월화수목만 근무하게 됩니까? 서울시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그럴 순 없고요. 예. 우리 민간에서 먼저 예. 주사일제가 정착될 때까지 서울시는 서비스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우리 2004년에 주사일 6일에서 5일 예.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서울시장이 결정할 수 있나요? 네, 서울시장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미 아시다시피 많은 기업들이 주사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뭐 신세계, SK, 에듀웰 같은 기업들이 정부가 시킨 것도 아닌데 최고의 인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월급만 잔뜩 줘서 되지 않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주는 게 요새 인재들의 원하는 직장이다. 제가 뭐 조 대표를 공격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아니요, 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 정책을 위한 정책, 뭐 정말 실현성도 없는 그런 정책들 비판하셨잖아요. 그런데 주 4일 근무하면 좋아할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서울시장이 당선됐다고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서울시장의 역할이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저는 과거를 보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그런 마치 지배계급의 꼭대기에 있어서 시키고 지시하고 강제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입법 노동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서울시 시장은 정치 서비스, 행정 서비스를 해드리는 분입니다. 자, 그런 서비스업이라고 저를 생각하면요. 뭘 할 수 있냐? 이미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면 되죠. 주사일제. 말리지 않습니다. 더 잘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의원실에 전화를 지금도 하고 계신 많은 중소 중견기업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 4일제를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제 지원을 포함한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실험을 해보시죠. 많은 기업들, 국내 기업들이 5일에서 4일로 가면서 생산성이 20% 이상 늘어난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도 늘리지 않아도 주 4일제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게 약간 불안하시니까 그동안 저희가 손해보지 않도록 그리고 조직 문화는 어떻게 바꿔야 될지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2월부터 국제적인 전문가들과 세미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주당 의원님들 정의당 의원들 참여하셔가지고요. 이거 된다. 저는 희망컨대 이번에 제가 서울시장이 돼서 주사일제를 시작하고요. 예. 다음 대선에서 이게 의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기사가 날 때 특정 언론사의 기사가 조회수가 100만이 나왔습니다. 이건 저의 힘도 아니고 당의 힘도 아니고요. 의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 독박, 이 긴 초장기 노동에 이제 힘들어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정치 기사를 넘어서 경제 기사로, 사회 기사로 뿌릴 수 있는 아젠다를 던지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다라고 동의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다른 후보들이 이렇게 탐을 내는 공약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막 다 가져가고 싶어 하셔가지고 예. 다 가져가시라고 생각하는데 1인 가족, 혼삼러. 혼샘러라고 저는 예. 부릅니다. 그건 조 대표가 만든 장명한 이름입니까? 그렇습니다. 혼삼러. 혼삼이라는 단어는 이미 많이 퍼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서울 시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몰랐어요. 거의 3분의 1이던데요. 그렇습니다. 관악구의 경우는 70%예요. 그렇군요. 예, 이런 분들을 발표하고 났더니 어떤 아는 지인분께서 정치인께서 틈새 시장 잘 잡았다는데 30%가 어떻게 틈새 시장입니까? 그렇죠. 서울시 가구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이 1인 가구입니다. 이제는 이게 대세인데요. 알고 보면 이분들에 대한 역차별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예, 고대 로마에는 여성이 26살이 되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물렸는데요. 세금 이름이 싱글세. 결혼하라고. 예. 전 그런 정신들이 아직도 연연히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연말정산이고요. 싱글들은 누를 버튼이 없습니다. 공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 거. 세금 다 내는데 왜 우린 공제 못 받나. 또 하나가 부동산 청약입니다. 아하. 청약 제도에 이분들은 부양가족 가점이 안 돼요. 45세까지 살아도 40 몇 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안타까운 게 혹시나 해서 계속 가입하고 계시지만 당첨은 남의 나라 얘기인데
왜 이래야 되는가? 제가 둔천동에서 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단군의 최대 재건축, 10,000채를 재건축하고 있는데 여기에 싱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는 한 가구도 없습니다. 33%가 싱글인데 1인 가구인데 이건 역차별이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다른 건 모르겠고 SH공사는 서울시 산하니까 SH공사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반드시 1인 가구 비율을 늘리겠다. 그래서 생애 최초 주택 분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결혼하고 아기 낳아야 조건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돈 줘서 결혼시키고 아이 낳게 하는 정책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단일화 들어가가지고 시장 후보가 만약에 안 되면 섭섭해할 유권자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무튼 이제 처음 시작하는 도전이고 또 앞으로 또 계속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의 가는 정치 그 길을 성원하겠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 다른 분보다 제가 한 3분 더 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기회가 되면 또 뵙죠.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장 예비 후보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와 인터뷰였습니다.